자, YTN. 현재 YTN 구성원들이 최승호 사장 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돌발 뉴스를 제작하다가 징계를 당했던 YTN의 임장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MBC 최승호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이제 이 선임을 바라보는 YTN 구성원들의 심정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많이 부럽다는 느낌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러움을 떠나서 같은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 언론계에 참 다행인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지금 같은 시기에 YTN 사장 선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정반대 상황인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럽고 축하하면서도 좀 부러운 그런 좀 복잡한 감정이고요. 어떻게 정반대인 겁니까? MBC 경우는 지금 이제 구성원들이 바라던 바,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폐단들,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가 지금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YTN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 이제 부역자로 저희들은 규정을 하는데, 그런, 언론인,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장이 됐다가, 예. 저희 마지막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사장을, 저희가 가장 먼저 몰아낸 언론사여서, 적폐 청산의 기회가 가장 먼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은, 정반대 성향, 역시 이제, 9년 동안 부역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 내부의 부역자들하고 이해가 맞고 결탁을 해서 지금 사장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MBC와는 말 그대로 180도 반대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YTN은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좀 이제 한 가지 팩트로 알려야 될 것은 저희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건 이제 대주주들이 공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마사회, KD라든가 인삼공사라든가 마사회. 그런데 이제 그 공기업들의 사장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9년간 저희 YTN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보도를 좀 농단해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YTN의 주요 보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실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회가 열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쌓여왔던 폐단들을 청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겠죠. 알겠습니다. 임장혁 기자님, 3부에서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네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최승호 PD가 MBC 사장이 된 가운데 YTN은 여전히 구성원들이 사장 내정자죠. 예,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있었는데요. 예, 2부 마지막에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대주주가 한전, 마사회, KTNG 등인데 이 공기업 사장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 이사회에서 임명한 최남수 내정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돌발 뉴스 과거 돌발 뉴스를 시작하다가 징계를 받은 임장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연결해서 기자님. 예. 죄송하지만 돌발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돌발 영상. 네.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예. 예. 저도 즐겁게 봤었는데. 자, 그렇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네. 최남수 지금 사장 내정자를 선임했고 그래서 임명 절차를 받다가 구성원들이 반대해서 지금 대치 국면인데 네.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그런 이사회에서 선임됐다
이외에 또 반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적폐청산의 가장 걸림돌이 될 인사를 적폐들이 이제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분의 개인적인 그 이유, 그 배경에도 저희들이 또 정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네. 두 번이나 이제 그 스스로 YTN 싫다고 떠난 사람인데 말하자면은 두 번이나 탈영했던 사람이 이제 부대장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 이제 2008년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YTN에 어떤 그 장악의 그 기도를 할 때 저희 노조위원장이 이제 함께 맞서자라고 이제 권유를 했을 때 그걸 뿌리치고 이제 나갔다는 점, 그리고 지금 9년 동안 그 저희들이 이제 몸으로 이 언론 장악에 저항을 할 때 그거와 무관하게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좀 기대서 이렇게 지내왔던 분이 안락하게 지내왔던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언론 개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정서적으로 이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과거 그 이명박 정권 때 썼던 칼럼들 뭐 그런 글들이 이 저희들한테 이 언론 개혁의 기회를 주신 촛불 시민들, 국민들의 정서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뭐 기회주의, 또는 그 부역, 뭐 이런 쪽의 성향을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YTN 사장이 된다면은 촛불 정신에도 엄청난 모욕을 가하는 것 결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헌납에 대해서 뭐 찬양을 한다든가 노무현 논두렁식에 대해서 조롱한다든가 이런 칼럼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정인을 뭐 칭찬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언론인으로서는 보여서는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무한 찬양을 하고 죽은 권력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조롱을 가하고 이제 이런 것이 새 시대를 맞는 새로 언론 개혁이 돼야 할 언론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퇴출돼야 되는 그런 행태죠. 노정면 보도국장이 보도국장직을 적폐청산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안도 사실 그 연결된 사안입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죠.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노조나 그동안 9년 동안 그 저항을 해왔던 사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더 이상 회사가 이대로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면은 뭐 좀 위험하니까 부득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그 개혁 의지가 정말 있는가, 네.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노동면 기자가 보도국장으로 지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사장이 개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반쪽짜리도 안 되는 보도국장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 의지를 노조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보도국장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다면, 투쟁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저희 노조위원장과 이 최남수 내정자가 뭐 이제 말하자면 담판 협상, 검증이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 이 최남수 내정자가 저희 내부에서 9년 동안, 보직을, 이런 보직 저런 보직 다 거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면 기자로서는 보도국장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이 내정자가 사장되는 것을 막는 투쟁에 이제 합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본홍, 배석규, 조준희 전 사장 체제에서 오랫동안 보직 간부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지를 물었으나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돼야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내정만 된 상태고 예. YTN 노조는 그러면 앞으로 파업에 나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가 노조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는 오히려 노조 없지만 대표를 일부러 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제 개인적인 각오를 말씀드리면 네. 저 9년 전에도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저희 YTN의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려고 했을 때, 네. 형식적으로는 그들 입맛대로 다 거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사회 열리고 주주총회 열려서 자기들은 이 대한민국 이제 기업 논리로 네. 절차를 다 밟았는데 노조가 왜 저러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노조가 저항하는 것을 옳다고 이제 판단해 주셨거든요. 동의를 해 주셨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그런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언론 개혁을 바라는 좀 시청자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각오도 그렇고 아마 노조 집행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주주총회에 통과되는 것을 일단 저지를 하고요. 네. 이후에도 만약에 그것을 강제로 이 촛불로 바뀐 시대 정신을 배반하고 그것을 모욕하면서 이 사측이 강행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파업 이런 것도 적극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YTN 사장 선임에 관한 사안노조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9년간 저희 YTN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보도를 좀 농단해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YTN의 주요 보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실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회가 열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쌓여왔던 폐단들을 청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겠죠. 알겠습니다. 임장혁 기자님 3부에서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네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최승호 PD가 MBC YTN 현재 YTN 구성원들이 최승호 사장 선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돌발 뉴스를 제작하다가 징계를 당했던 YTN의 임장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MBC 최승호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이제 이 선임을 바라보는 YTN 구성원들의 심정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많이 부럽다는 느낌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러움을 떠나서 같은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 언론계에 참 다행인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지금 같은 시기에 YTN 사장 선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정반대 상황인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럽고 축하하면서도 좀 부러운 그런 좀 복잡한 감정이고요. 어떻게 정반대인 겁니까? MBC 경우는 지금 이제 구성원들이 바라던 바,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폐단들,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가 지금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YTN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 이제 부역자로 저희들은 규정을 하는데, 그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장이 됐다가, 예. 저희 마지막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사장을, 저희가 가장 먼저 몰아낸 언론사여서, 네네. 적폐 청산의 기회가 가장 먼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은, 정반대 성향, 역시 이제, 9년 동안 부역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 내부의 부역자들하고 이해가 맞고 결탁을 해서 지금 사장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MBC와는 말 그대로 180도 반대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YTN은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좀 이제 한 가지 팩트로 알려야 될 것은 저희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건 이제 대주주들이 예. 공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마사회, 예. KD라든가 인삼공사라든가 마사회. 예. 그런데 이제 공기업들의 사장이 된 가운데 YTN은 여전히 구성원들이
사장 내정자죠. 예,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있었는데요. 예. 2부 마지막에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대주주가 한전, 마사회, KTNG 등인데 이 공기업 사장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 이사회에서 임명한 최남수 내정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돌발 뉴스 과거 돌발 뉴스를 시작하다가 징계를 받은 임장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